안녕하십니까. 자, 복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부동산 전미취득시효 설명 옳은 거죠. 그 동그란 1번은 시효완성률이라는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2번 자주점유여부는 점유자 내신문사가 아니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객관설. 3번 점유는 평온 공연함으로 여기까지 맞았죠. 간접점유로 취득시 완성할 수 있다죠.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가 틀렸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이 답이죠.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죠. 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효라면 그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그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죠. 맞는 말입니다. 3번을 잘 보세요.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그 다음 등기 명의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등기 명의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죠. 그럼 이자에게 청구 못하죠. 그래서 완성 후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 제3자는 등기 명의자는 완성 당시가 아니라 완성 후 소유자죠. 맞는 말이고. 4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점이죠. 타주니까 절대 시효 취득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5번은 포락이면 소유권 부활되지 않죠. 맞았습니다. 6번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설명 옳은 거. 그럼 X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죠.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이죠. 그럼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죠.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B형에게 매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매도한 경우는 그 매매계약 유효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했죠.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 맞습니다. 단 등기까지 했을 때 그 등기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때는 을 지분만큼 무효, 갑 지분만큼 유효가 되겠죠. 그렇지만 매매계약은 전부 유효입니다. 3번 병이 제3자죠. 제3자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손해배상은 곧 돈이고 돈이 곧 지분이니까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3분의 2 지분권자 갑. 이제 과반수가 나왔죠. 갑이 과반수래요. 그럼 깡피같이 마음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죠.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럼 병은 적법점이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을은 병에게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은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월세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자, 7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틀렸죠? 지상권은 사용하는 권리니까 다시 지으면 돼요. 네, 틀렸습니다. 8번 자, 지상권 물권이죠. 그럼 대항력 있습니까? 대항력 있죠? 그래서 8번 일단 지상권이 성립했네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그럼 이 양수한 자는 지상권 다음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지상권이 빠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지상권 부담 아는 토지를 산 거예요. 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31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19페이지. 이제 법정이사건을 하고 있었죠. 여기 319페이지 3번 관법지 있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사건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어요. 먼저 305조 법정이사건은 책에 같이 써주세요. 저같이. 우리가 336페이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366조 법정이사건은
어디서 나왔냐면 382페이지 나왔어요. 382페이지. 그래서 여기 공부하기 전에 이거 두 개 이렇게 공부하시고 오셔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05조는 다 했고 이건 간단히 해봤는데 좀 제가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지난주 한번 했으니까 다시 복습으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382로 가보세요. 382. 지난주 했지만 완벽하게 다시 한번 끝내기 위해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 382페이지 오시면 거기 1번 법정기상권 366조가 있죠. 거기 법조문 저당물 경매에 동원하셨습니까? 그리고 뭐라 쓰셨어요?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사람이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 그래서 강제경매는 관법지 문제고 임의경매가 여기에 366조입니다. 다시 좀 보세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법에서 보는 거죠. 이것을 법정기상권으로 했습니다. 그 지론에 이제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에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니까 366조 법정기상권입니다. 이걸 일단 저당권이 있고 저당물 경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다음 여기에는 갑소유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그럼 여기서 토지만 보시면 토지만 이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 가정해 보세요. 위치와 면적이 똑같아요. 가정해 보면 차이점은 딱 하나죠. 이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활용 가치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토지는 나대지라 위에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A인데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A의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도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우리가 A라면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아래 토지죠. 토지 시가가 1억이라면 여기는 거의 시가의 7, 80% 7, 8천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토지만 1억이었다면 이 토지에 누가 돈 안 빌려줍니다. 기껏 빌려줘봤자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왜 그래요? 건물이 있는 토지니까 토지 가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아주 조금 빌려줘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 사람은 시가에 육박하게 돈을 많이 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갑이 A한테 돈을 못 갚았거든요. 그래서 A가 돈을 못 받으니까 세 번째로 저당물 경매가 임의경매죠. 이자가니까 임의경매로 우리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이 보기에 이 건물 없으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겠죠. 나대지가 되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갑과 을은 태어나서 처음 봤죠. 그러죠? 을은 토지에 경매받았지 갑과 을을 본 적 없고 갑은 을과 자기 건물로 해서 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갑이 건물 철거를 면할 길은 법정기상권이 인정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될 것인가? 자, 그럼 A는 처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라 돈을 아주 조금 빌려줬죠.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이 건물이 존재한다 해보세요. 건물이 철거한대요. 건물이 존재된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쓰겠죠. 그러죠? 그러더라도 우리 낸 돈으로 A는 충분히 채권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A도 건물이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고 을도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토지라 경락가를 낮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하게 하려고 법정계산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보는 법지가 있으니까 법에서 을 토지 사용권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을은 철거 청구 못하게 됩니다. 반면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나대지에 돈 겁나게 빌려줬죠. 근데 갑이 지 멋대로 금을 지었습니다. 그럼 돈이나 잘 갚아야겠죠. 근데 A한테 돈을 못 갚아서 A가
저당물 경매, 이무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우리 건물 없으면 좋겠잖아요.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이 철거 막으려면 이것도 법정해상권 인정돼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 건물이 존재한다고 존재한다면 우리 경락가를 엄청 낮게 쓰겠죠. 그러죠? 그럼 A는 나한테 이제 돈 많이 빌려줬는데 건물이 존재해서 우리 토지의 경락가를 낮게 쓰면 이 돈으로 A는 채권 내서 하기 힘듭니다. 반면 건물이 없어진다 해보세요. 건물이 철거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나대지로 경락받는 결과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높게 쓸 거예요. 나대지로 경락된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우리 써낸 돈으로 A가 우선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철거 청구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 인정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 예금이 이거 철거해야 돼 이것은. 그래서 두 사례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다른지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저당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죠. 동일인 소유였죠. 그러니까 돈 조금 빌렸기 때문에 이때도 건물 존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당 설정할 당시 토지 건물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다면 법정계산권 인정해줍니다. 근데 여기 저당 설정할 때 나대지였죠.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인적이 없죠. 그때는 법정계산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 존재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건물이 없어야 돼. 이때도 건물이 없으니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거 청구 대상이 돼야지 앞에와 똑같아지죠. 그래야 저당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행들이 우리 서민들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저당권자를 보호해야지.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인정되고 동일인 소유 아니었으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 당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때는 법정기산권 절대 인정 안 돼요. 근데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때는 법정기산권이 다 인정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서 예외가 공동저당만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인정돼요. 근데 철거되고 신축까지 나왔을 때 이때만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딱 이때만 법정기산권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응식 제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최선순위가 돈 받겠죠 먼저. 그래서 1순위 설정 당시 그 다음 뭐하고 뭐가 동일인서예요? 토지건물 이게 동일인서유죠. 그래서 이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다면 이 건물이 건축 중이어도 법정계산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미등 끼거나 무호가이더라도 당연히 다 인정돼요. 즉 여기 저당 설정할 당시에 갑이 현재 아직 건축 중이래요. 건축 중. 그럼 A 눈으로 이거 봤죠? 짓고 있는 거. 그럼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어차피 적게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가 보시면 돼요. 조금씩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딱 하나예요. 공정하고 신축이 나왔을 때. 그럼 다시 이제 해볼게요. 제가 우리 책에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책 이따 보셔야 되니까. 자,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A 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A 소유 토지 건물. 여기서 건물이만 저당 설정했어요. 여기 갑이랄까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아예 공동저당이 아니죠. 건물의 단독저당.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고 이런 말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인정된다. 무조건 인정된다. 근데 A가 돈을 못 갚으니까 갑이 이제 저당물 경매, 의무 경매를 실행했죠. 그래서 B가 경락받았대요. B가. 그럼 이때는 법정상고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됩니다. 설정 당시 동의서 했으니까 인정돼요. 여기. 그래서 A는 철거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시 A 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이번에는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대요. 갑이 저당권자. 근데 갑이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이 다시 저당물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의무 경매. 그래서 B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A 건물 있죠?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도 설정 당시 동일 소유고 애초에 공동저당이 아니고 단독저당이죠? 그럼 무조건 인정돼 그냥. 그래서 무조건 법정해상권 인정돼서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아예 공동저당이 나올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죠? 다시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에는 사람은 갑을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책은 사람을 ABC로 많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책에 나온 사례들 한번 일단 해봤고, 이제 갑소유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로 저당권자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소유 아니죠? 그럼 법정해상권 무조건 인정한대요 무조건. 근데 이제 갑이 이렇게 세 번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건물 지을 때 저당권자가 건물 지으세요라고 동의해줬대요. 이자 동의였고 건물 지었어요. 그럼 돈을 더더욱 잘 갚아야겠죠? 갑이 못 갚으니까 A가 네 번째로 저당물 경매, 의무 경매를 실행해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그럼 법정해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네? 처음에 안 된다 했잖아요. 설정 당시 동일소유 아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없었죠? 그럼 이때도 건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되니까 법지 인정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이 동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조공식 제대로. 저기 동의란 말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동의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제3자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동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만 딱 보세요. 그만.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가 있고 갑소유 토지에 2번 저당권 A가 나왔어요.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 나오자마자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건물 없잖아요. 설정 당시 건물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정 안 돼요. 근데 이제 갑이 세 번째로 건물을 지었고 네 번째로 이 토지에 2번 저당권. 그래서 토지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근데 이번에는 B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B가 토지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법정해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네?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은 네 번째니까 이자가 설정 당시는 동일 소유였지만 항상 1순위 1순위 설정 당시. 그래서 이때 이미 안 된다 그랬지. 이때 게임. 이미 게임 끝나서 이때 이미 안 된다.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중간에 볼 게 없어요. 그냥 제 마침비 앞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무조건.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법지 인정되겠죠? 이제 어딘가에 저당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무조건 인정, 이미 게임 끝났어 이미. 공동저당권 신청 안 나오면 무조건 인정돼 무조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무슨 사유인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건물이 철거돼서 딱 이렇게 남았어요. 갑토지가 있고 토지의 저당권만 남았죠. 이 상태로 철거됐으니까. 그래서 갑이 다시 네 번째로 신축. 갑이 다시 신축했다. 근데 돈을 못 갚았죠. 그래서 다시 얘가
임의경매, 저당물 경매를 실행해서 을이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이니 건물 철거해 그래서요. 그럼 법정상고 인정됩니까? 인정돼야 안 돼요? 처음에 된다 그랬잖아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공동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무조건. 저기 공동주하고 신축만 인정 안 돼요. 여기는 아예 토지 단독저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정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그냥 무조건 인정된다 무조건. 그럼 이때 갑이 아니라 B가 신축했대요. B가 네 번째로. 그럼 인정돼야 안 돼요? 예? 그냥 무조건 된다니까요. 저것이 저대로 하세요. 저대로. 그냥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공동저당 아니죠? 그럼 이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 돼요. 무조건.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자, A는 봐보세요. 이 A는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아주 조금 빌려줬겠죠? 그럼 이 건물이 갑이 지었든 B가 지었든 갑 건물이든 B 건물이든 우리는 누구 거든 무슨 상관 있어요. 건물 있는 토지니까 경락가 낮겠어도 이 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굳이 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경락권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첫 줄에 다 끝나요. 여기서.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아시겠죠? 이제 문제는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목조 건물이어서 쉽게 없어서 이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서 이때 철근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돼요. 즉 구건물과 신건물이 동일성 없어 인정됩니다. 단 이때는 자 A는 이때 처당 설정할 때 목조 건물이라 나중에 법정상고에 인정되면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중에 15년짜리 이상으로 돈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15년짜리가 인정돼요. 15년짜리. 그래서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 구건물.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때도 철근이지만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지나면 우리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돼, 이거. 15년짜리니까. 그래서 항상 구건물 기준.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그 상태 그대로 끝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야 저당권자가 보호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구건물 기준. 그러니까 그냥 법정기상권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제가 다 해왔으니까 제가 다 해왔어요. 몇 년간. 적응시 저대로 하시면 저대로. 저도 대학 다닐 때 법대 다닐 때 저걸 이게 나오면 한 7년간 헤맸어요. 7년간. 근데 너무 책을 많이 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맞더라고요. 너무 많이 외워서 지문을 다 외웠어요. 이해는 못하고 문제를 맞춰서 7년 되니까 문제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여러분들을. 저는 문제를 맞추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저렇게 딱 세 줄로. 7년 만에 만든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은 딱 1시간 만에 지금 7년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대로만 하세요. 저대로. 다 이해시켜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분명히 함정이 넘어가요. 저 공식 저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법정재산권 판례가 수백 개가 있죠. 수백 개가 저걸로 딱 끝나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안 배운 게 나왔네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저 세 군데 딱 걸리니까 다 배운 겁니다. 수백 개 판례를. 아시겠죠? 또 모르는 거 처음 본 거 나왔다 해서 이때는 안 그러겠지. 지금 틀립니다. 새로운 게 나와도 무조건 저대로 하시면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저게 수백 개를 다 커버하니까. 자, 이제 다시 갑소의 토지 건물이 있고, 이제 요즘은 공동저당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렇게. 토지 건물의 A가 공동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이제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보셔야 돼요. 근데 A가 세 번째로 경매를 청구했대요. 이 경매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했거나, 둘째, 건물만 했거나, 셋째, 둘 다 했거나. 아무튼 어떻게 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겠죠? 그러겠잖아요? 그럼 이때 법정기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됩니다.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도 설정 당시 동일 소유고
철거 신청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인정돼요. 여기도. 이번에는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다시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됐어요. A가 공동저당권자. 근데 어떠한 사유로 건물이 철거됐거든요.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갑토지가 있고 토지에 저당권 남아있죠? 토지에 저당권 남아있어요. 근데 건물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건물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경매시킬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다시 지었죠? 네 번째로 갑이 신축했다. 근데 A한테 돈을 못 갚자 A가 토지 경매, 저당물 의무 경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락받았거든요. 경락인.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이때는 자, 저당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더라도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된 다음에 신축이 됐죠? 그때만 법정인 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까지는 한 50년간 다 된다 그러다가 1998년에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 자, A는 저당 두 군데에 설정했죠? 돈 못 받으면 두 군데서 배당 얻을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돈 빌려줬어요. 갑한테. 근데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하나만 남았죠? 토지에만. 그래서 이제 배당받을 목적물이 토지 한 개로 줄었네요. 두 개에서. 그럼 이자는 두 개를 예상하고 돈 많이 빌려줬는데 한 개로 줄어버렸죠? 그럼 저 A를 보호하려면 이 토지 경매 대가를 높여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높여줘야 그나마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으니까 그나마 A가 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높여줘야 돼요. 그럼 토지 경락가를 높이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건물 없애는 거. 건물 없애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인정 안 되니까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호 신축 이외 딱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면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래서 나대지에 낮자만 나오면 무조건 인정 안 된다 하시면 돼요. 나대지에 저당 설정 그러면 그 뒤에 건물 짓겠죠? 무조건 안 된다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럼 자 382페이지입니다. 자, 법조문 보셨죠? 제가 이제 읽으면 몇 줄 잘하세요? 자, 양가로 1번 의, 판가로 1번 예컨대 A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A 소유 토지 건물 중 여기 건물에만 저당권 했어요. 건물 저당권.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럽니까? 다시 예컨대 봐보세요. A 소유 토지와 건물 다 있죠?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죠? 무조건 인정돼요. 그냥 볼 것도 없이. 다시 저당권 최대간 B가 그 저당권 실행하고 이를 C가 매각 경락받은 경우 C는 건물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해서 법정이상권 취득하게 된다. 이제 반가로 2번 또한 A의 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 취득한 B가 이제 여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똑같다가 토지에만 저당권 취득했대요. 토지에만.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된다. 다시 2번 또한 A의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취득한 B가 그 저당권 실행해서 C가 토지를 매각받은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 A는 법정인허권 취득하게 된다까지. 다음 하단에 양가로 2번 성립 요건이 있죠. 반가로 1번 저당권 설정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유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 그래야 366조가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어느 쪽에도 설정되지 않은 때는 제300 그 다음 66이에요. 오탑니다고 336이 아니라 366 366조의 법정기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일정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죠. 이따까지. 그러니까 의무경매만 366조고 강제경매는 관법지죠. 관법지. 다시 강제경매는 의무경매가 아니죠. 그것은 관법지 문제예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에만 법정기상권이 인정된다. 예컨대 A가 B 소유 나대지 니은만 나오도 안 돼요. 나대지에 저당권 취득하였는데 이후에 B가 그 대지상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A가 저당권 실행해서 C가 그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도 건물 소유자 B가 법정의 남권 취득하지 못한다까지. 자, 2번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의 남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했으니까. 3번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은 자, 미등기 동그라미세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동그라미 건물이거나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나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 동그라미 그때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4번 4번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 인정되겠죠. 존재한 이상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이나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 이상권 성립한다. 이때 기존 건물과 재축, 신축에 의한 새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으면 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 법정 이상권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동그라칩니다. 구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 한다. 예컨대 구건물이 목적 건물이라면 신건물이 석회제 철근이어도 몇 년이에요? 15년, 15년. 아까 이 사건입니다. 15년짜리가 인정된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5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정지당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보셔야 돼요. 공동지당권이 설치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동그라미. 신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두 번째 줄 끝에 그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중간에 반가로 3번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죠. 동그라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 3번 다시 저당권 다음 설정 당시 동그라미 다시 설정 당시 항상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행에 속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한쪽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정 이상권 성립한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만 동일 소유면 돼요. 설정 당시만. 그 다음 넘기시면 386페이지. 양괄호 3번 성립 시기와 등기 있죠? 반괄호 1번은 등기 불효죠? 법정이 등기 없이. 그래서 거기는 다섯 번째 줄에 역시 있습니까? 반괄호 1번 다섯 번째 줄. 역시 다음에 등기 없이 동그라미. 등기 없이 법정 이상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그 반괄호 1번은 체크하고 6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의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신법 기피 혼나 그때 했잖아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양괄호 4번. 이제 법정 이상권 내용 있죠? 이제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면 법에서 공부했던 약정 지상권 규정이 있었죠? 그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료의 동그라미 1번. 지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보통 지상권이 약정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과 똑같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319페이지. 319페이지. 이제 거기 중간에 3번 관습법상 법정 기상권 있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줄여서 관법지 그랬죠? 관법지는 언제 문제되죠? 법규정이 없을 때. 법규정이 없는데도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막을 때 그때 관법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305조는 전세권이 나와야 돼요. 민법 366조는 의무경매, 저당물경매 그런 것들이 아닐 때는 이제 관법지가 적용돼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은 이게 성립되려면 이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가. 그리고 이 처분 당시란 법조문에 없는 것들. 매매계약은 법조문에 없었죠. 아까 305조는 전세권, 366은 저당권. 매매는 법이 없어요. 증여도 법이 없어요. 강제경매 법이 없다 그랬죠. 여기 의무경매입니다. 기타 등등으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그때 관법지 발생하고 그 다음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관법지 인정하지 말자라고 우리끼리는 관법지 배제 특약하면 그 특약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이 없어야지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런 거 해봤죠? 처음에 갑소유 토지건물 있고 두 번째로 건물만 매매했어요. 건물만 매매해서 우리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토지는 갖거든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철거 청구. 자, 그럼 갑이 토지 건물 가지고 있다가 건물 팔고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매매는 우리나라 법에 없거든요. 뭐 임목법도 아니고 가등기 담보도 아니고 민법 305조 366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뭘 인정하더라 했죠?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 이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죠. 즉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면 이 건물에서 관법지 인정해 주니까 철거 청구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 사례를 보시면 이제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 있거든요. 이번에는 토지만 매매했대요. 토지 매매. 그래서 토지가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권. 갑건물 있죠. 그 밑에도 설정 당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이때도 매매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이사용권 인정해주기 때문에 을은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어떤 합의했냐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대요.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이때 건물 철거 합의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토지 가격을 더 깎았겠어요? 더 올렸겠어요? 당연히 올렸겠죠.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관법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철거해야 되니까 이때는 관법지 인정하면 안 돼요. 이때는.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이 건물이 을토지에 있을 거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 당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 철거 당할 리가 없으니까 법정이사용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법지 폐지 특약이요. 그래서 이런 관법지 폐지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을 때만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죠. 여기는 철거해야 되니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토지 사용권이 생겼으니까 철거 당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관법지 폐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인정해줘요. 단 폐지 특약이었을 때. 근데 이제 두 가지 내우셔야 돼요. 환지나 환매로 소유권 바뀌면 그때는 관법지 인정 안 해줍니다. 다 환자라 기억하기 쉬워요. 다시 환지나 환매로 소유권 바뀌면 그때는 관법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는 따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S라인 토지가 있다 해보세요. 여기 갑토지, 여기 을토지인데 여기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현재 내 땅이 내 건물 있죠? 그러죠? 그래서 현재 내 땅에 이 내 건물 있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삐뚤어져서 토지 구획 사업 등으로 토지를 반드시 쪼개요. 그래서 이 토지 갑주고 이 토지 을주는 환지가 있었다. 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래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었는데 환지가 발생하면 토지가 갑한테고 이 토지가 을한테죠? 그럼 토지가 이제 누구한테 바뀌어요? 갑한테. 근데 누구 건물 있어요? 을건물. 그럼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때도 관법지 인정해 줄 것인가? 관법지. 이때는 인정 안 해줍니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 왜냐하면 이 토지 값 줄 때 건물 있는 토지 주면 되겠어요? 깨끗한 토지 줘야겠죠. 깨끗한 토지. 이것도 을 줄 때 건물 있는 거 주면 되겠어요? 깨끗한 토지 줘야겠죠. 깨끗한 토지.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를 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철거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불쌍합니까? 건물 날려서? 우리를 오히려 살게 됐어요.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 벌어서 살게 됐어요. 어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해줄 필요 없는 겁니다. 어른 보상을 받으니까 건물 대가. 그래서 환지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받겠지만 인정 안 된다라고 환지 X. 그 다음 환매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환매는 다시 사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온다. 예를 들면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3억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3억을 빌려달라.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3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하면 되겠죠. 저당권. 근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해요. 외근가는 마지막 시에 나와요. 저당권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3억을 차라리 매매 형식으로 하고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 그랬어요. 그리고 매매와 동시에 너가 이 돈 갚으면 다시 사가기로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기등기로 등기가 해다요. 등기까지. 그럼 우리 누구한테 팔아도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뺏기고 갑한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 빌리는 대신 3억을 매매로 하고 갑이 나중에 다시 3억을 갚으면서 다시 사가기로 해둔 거죠. 그럼 갑은 나중에 3억 갚으면 소유권 자동으로 갑한테 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매매지 3억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이제 나대지가 을한테 왔죠? 나대지가 을한테 왔어요. 일단 여기. 그러니까 우리 건물 지었네 이렇게. 근데 갑이 나중에 3억 갚으면서 내 땅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했어요. 내 땅 내놔. 환매권 행사하면 토지가 누구한테 바뀌어요? 갑한테 다시 되돌아가죠. 그러죠? 건물 누구 거예요? 울 거. 그럼 여기도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때도 관법지 법정인 사고 인정해 줄 것인가? 이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왔지만 우리 완전히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갑한테 다시 돌려줄 것이 예정돼 있습니까? 예정돼 있죠. 근데 그러면 나대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대지 그대로. 지 멋대로 건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갑한테 돌려줄지 모르니까.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돌려줄 때 나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인정 안 돼야 철거될 수 있어야 나대지로 가겠죠. 그럴 때는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나 환매 문양 무조건 X 하시면 돼요. 이 또 다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들어보면 갑과 을이 대학교 1학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인데 이 갑 여자친구예요. 갑 여자친구. 둘이 제일 친해요. 갑과 을이. 근데 갑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갑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그래서 을한테 여자친구를 잠깐 맡겼어요. 나 없는 동안에 누가 못 건들게 너가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을한테 왔어요. 이렇게. 일단. 그럼 꼭 누가 건드려요? 꼭 그놈이 건드려요. 꼭. 그래서 그놈이 이렇게 건드렸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내 여자 내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안 건든 것처럼 태 안 나게 나대지 깨끗하게 다 해줘야겠죠? 안 건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안 건든 것처럼 깨끗이 해야겠죠. 다음부터 환지 X, 환매 X 하시면 돼요. 그럼 자 319페이지 오시면 319페이지 양괄호 1번 의의가 있죠? 그럼 제일 밑에 네 줄이 있습니까? 네 줄? 이와 같이 있잖아요. 네 줄? 그 다음부터 밑줄.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행에 속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매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그 특약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그 특약이 없는 한까지 괄호.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돼, 이게.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이거. 없는 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법지란다 그랬죠? 그리고 안 읽은 데 한 위에 7줄인가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아래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의의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양가로 2번 성립요건, 반가로 1번 건물 존재하겠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 이때 건물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 무효가 동그라미, 그 뒤에 미등기 동그라미. 상관없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다음 반가로 2번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동그라미 1번은 제목만 밑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 이해한다까지.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매매 등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처분이 있을 당시 동그라미. 처분 당시.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 아래줄 처분 당시에, 처분 당시죠? 토지와 그 재산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았으면 되고, 원시적으로, 즉,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 처분 당시만. 366조도, 여기 366. 이것도, 이때만 동일인 소유, 이때. 그 전은 몰라요, 그 후도. 여기도, 이때만 동일인 소유. 그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를 쓸 필요 없다. 그 다음 넘기시면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토지 건물 소유자 분리죠. 이제 예입니다. 밑에 줄. 뭐 매매라든가 증여, 공유물 분할, 대물 변제, 강제경매,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에 의하여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저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재산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민법 366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관법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다음 밑에 노란색 글씨 두 번째, 노란색 글씨 2번 있죠? 두 번째 환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환지로 인하여 건물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에 대해서 관법지 취득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리고 왼쪽 여백에 우리 책이 없으니까 왼쪽 여백에 환매 X 써놓으면 돼요. 환매 관법지 X 써놓으면 됩니다. 우리 책이 없으니까. 했습니까? 환매 관법지 X, 환지 환매 X. 그 다음 반가로 4번 보세요. 반가로 4번. A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토지만 B에게 매도하면서 B 요구에 따라 그 지상, 통론 쳐보세요. 건물을 철거, 약정. 그럼 여기죠? 건물 철거, 약정. 약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법지 인정될 수 없다까지. 그 다음 아래 반가로 5번. 관법지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통하나 칩니다. 그 다음에 대지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여기죠? 대지 임대차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내용 있죠? 반가로 1번 법정이상권 내용은 보통 지상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우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66조 등 관법지든 성립되면 보통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문장 지료는 당사자 협의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토지가 양도된 경우 써 있습니까? 거기도 5줄 다 읽어보면 돼요. 5줄. 특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전가한 제3자 병에 대해서도 그 다음을 동그라미 등기 없이. 그러니까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없이 그 말을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등기 없이. 신법 깊이 혼나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을 맞추셨고 특히 아무튼 362조 공식 제대로 하면 돼요. 관법지도 처분 당시 동일 소유 그리고 2개 X 하시면 돼요. 2개 X. 자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제 지역권으로 가겠습니다.